국산 전투기라 할 수 이제 출발점은 이제 말씀드린 FA50인데 2013년에 실전부대에 배치됐고 KF-21이 등장을 했죠. 본격적으로 테스트 비행을 하고 있고 진짜 순수하게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야 된다. 2024년 9월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중심으로 그런 이제 발제를 했죠. 여러 차례 제가 뭐 강조한 게 필리핀 공군이 FA50을 추가로 발주할 것이고 여기서 이제 K방산의 핵심은 사실은 이제 자주포죠. 자주포가 현재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돼 있지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전에 하나 디펜스였고 하나 디펜스 전에는 이제 삼성 테크윈이었어요. 그 최초의 이제 삼성계열의 이제 방산업체 삼성 테크윈에서 처음으로 이제 성과를 보였던 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우리 말씀하신 대로 5년 전이라고 했는데 그 훨씬 더 올라가요. 7년, 8년까지 올라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폴란드에 K9 자주포의 차체, 구동하는 차체만 수출한 적이 있어요. 되게 좀 신기한 일이었죠. 요구 조건에 맞춰서 수출한 건데 그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뭐 사람들이 뭐 크게 다루거나 하지 않고 이 방산업계나 방산업계 그 뉴스만 살짝 다루는 데서만 얘기됐었는데 출발점은 뭐 2016년 뭐 15, 16까지 올라가죠. 10년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인정받고 폴란드에 차체가 가서 그들이 말하는 이제 생각하는 영국제 포탑, 자주포 포탑을 결합해서 혼합된 이 크랩이라는 자주포 탄생을 시켰는데 이 부분에서 좀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최초에. 이 차체가 괜찮네. 그래서 그 실력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그 주변국들이 눈여겨보던 주변국의 북유럽, 동유럽에서 이제 수출이 타진이 들어오고 이제 되기 시작한 거죠. 뭐 10년 전, 8년 전만 해도 조금씩 나왔어요. 뭐 18문 뭐 이런 식으로, 뭐 6문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예상외로 팔리는 물건이 자주포네? 이렇게 돼서 진입을 해서 K방산의 최초의 그 좀 실적은 자주포로 이제 대두되고 그 기간 중에 2016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는 자주포만 이제 잘 나가는, 잘 팔리는 여기저기서 뭐 인도, 이집트 그래서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그래서 폴란드가 이제 요구해서 사가고 있지만은 그거와 상관이 지금 없이 그냥 꾸준하게 팔리던 게 자주포입니다. K방산의 핵심 대표는 FA50이 있습니다. 카이에 F50 경전투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동남아 시장, 인도네시아를 시작해서 태국 그리고 이제 필리핀까지는 이제 진출을 했죠. 그다음에 이라크가 이제 어떤 미국이 어떤 관련돼서 진출을 24대를 했고 그래서 이 정도로 됐는데 더 이상 이게 진전이 없었다가 역시 그 폴란드가 이제 발주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동안 꾸준하게 지켜봤던 이제 말레이시아가 이제 폴란드가 발주를 하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또 발주를 하면서 판매 대상국이 이제 늘어났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필리핀은 또 추가 발주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위기, 전반적인 지구상의 어떤 분위기, 뭐 전쟁이 발발했다. 아니면은 어떤 나라가 사니까 나도 주변국에 사니까 사야 되겠다. 이제 그게 더 얹혀가야 되는. 그래서 K방산의 트렌드가 혼자 이렇게 뭐 다 했다기보다는 그 시기와 상황을 잘 만났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뚝 섰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전반적으로 이제 자주포, 그다음에 전차, 전투기를 보면 이제 확장성, 수출 확장성을 보면은 자주포는 좀 그래도 어느 일정 부분 더 될 것 같아요. F-50은 다행히도 필리핀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말레이시아 2차 발주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페루나 이집트가 실제 사인을 또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조마조마한 상태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국산 그 신형 장비들, 뭐 미사일 포함해서 그게 이제 대대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시제품부터 나오는 시기가 2028년. 향후에 한 3년, 2, 3년 지나야만 제2의 어떤 K방산의 도약, 수출이 이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좀 급한 대로 불을 끄고 창원 중심의 그 방산업체들, 10대 방산업체들이 어떤 수익성이 좀 이제 안정화된 거. 근데 불과 창원에 있는 10대 방산업체의 그 수익이 안정화된 거는 다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공통점이 그 폴란드 수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그 직후부터라는. 그 전에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국방부 상대로 팔아먹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버티기 힘들었는데 이 폴란드가 더 효자다. 그러면서 그 붐을 타가지고 뭐 필리핀, 말레이시아, 뭐 페루, 더 나아가서 이집트가 있지만은 뭐 인도에 또 자주포 판매하는 거. 그래서 이게 뭐 때와 시기 뭐 때문에 어떤 트렌드, 그 경향, 상황, 전쟁 발발한 거. 이거에 맞춰서 이제 된 거죠. K방산에 의하면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헤즈볼라 전쟁이죠. 이거는 뭐 그렇게 우리하고 직접적 연관이 없어요. 우리가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영상이나 뉴스를 보시면은 이스라엘군의 어떤 그 퍼붓고 하는 게 옛날에는 이제 지상군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항공 폭격으로 다 공습으로 미사일도 아닌 공습으로 다 제압을 하잖아요. 근데 그 해당되는 정밀 유도 무기, 항공 폭탄은 다 미국에서 자체에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다 미국에서 조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아랍 쪽하고의 조금 갈등이 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그 K방산은 이스라엘하고는 현재 상관이 없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여전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주변 국가들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중국 문제 그다음에 남미의 페루는 이제 또 주변국가 이제 에콰도르와 갈등이 또 남아 있고 그런 나라들 호주는 또 중국 문제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K방산을 더 발전시키려면은 그런 세일즈 분야에서 그 나라, 해당되는 지역과 나라의 환경을, 안보 환경을 면밀히 주시해서 찾아가서 출장 가서 세일즈를 하면은 확장이 되지, 지금 상태에서 그냥 뭐 이렇게 내뱉으면은 그냥 요 단계로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 물론 이제 KT전차 2차 발주 180대가 뭐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어차피 뭐 2022년 9월달 이후에 옵션은 있었던 게 한 뭐 상식적으로 한 3년 만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그 2, 3년 걸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재미없어 이제 이렇게 나왔던 시절이 있었는데 3년 걸렸습니다. 이게 얘기가 진짜 결론이 짓기까지는. 근데 그 다음 이제 3차 발주가 또 기다리고 있죠. 그 계약을 해야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게 폴란드의 KT전차가 다 이제 납품이 이제 되려면은 뭐 최종 뭐 이렇게 정리까지 뒷정리까지 하면 2030년까지 가야 되고, 이제 그런 걸로 연구해서 자주포도 좀 더 팔면서, 그건 이제 전차는 다 완료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전투기, 경전투기죠. F-50도 나머지 2차 발주 말레이시아도 받아야 되고, 폴란드는 납품을 완전히 끝내야 되고, 물론 이제 필리핀도 납품을 해야 되고. 지금 25년도니까 향후 한 5년 동안 이제 그렇게 버틸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있는 현상 유지는 잘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문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신형 무기들, 한국산 신형 무기들이 개발이 아주 뭐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뭐 KF-11도 거기에 들어가고, 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그렇고, 그다음에 KDDX라는 문제가 좀 되고 있는 KDDX의 또 수출판도 좀 준비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국내 건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잠수함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보고 3가 9척이 완편돼서 실전 배치가 돼야만 수직 발사관 체제가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저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좀 더 봐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의 장보고 3 3척 가지고는 관망하는 거지, 저게 과연 성능이 나올까? 제대로 타격력이 있을까? 문제가 없을까? 운영하는데 뭐 이런 걸 따져보고 있거든요. 특히 일본에서 한국의 사례를 보면서 자기들도 수직 발사관을 갖는 잠수함을 개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장점보다는 문제점이 많다, 이제 이런 내용들의 기사를 이제 내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9척까지 다 끝내야만, 사업이 제대로 완수돼야만 이제 환불이기 못하고 수출 시장에서 이거의 동급 잠수함을 사가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2단계는 지금 또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현재 K-55 자주포가 이제 1,100물 미만이고 비슷해요. 요구 조건이라든지 작전 부대 요구 조건도 있고, 이제 어떤 환경도 있기 때문에, 부대 편제가 있기 때문에 무한적으로 생산해서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1,000여 물씩 각각 생산이 다 끝났죠. 보통 4차, 5차 양산까지 해서 끝내는데, 그럼 2,000여 물이죠. 대한민국 자주포 보유 수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2,000여 물 보유한 나라가 뭐 상당히 5손가락에 뭐 꼽을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한 3위 정도 되나? 뭐 그럴 텐데 사례가 드문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포화 상태죠. 대한민국의 어떤 자주포는 더 사면은 도대체 이거 누가 쓸 건데, 어느 부대에서 이거 가져갈 건데, 아니면은 돈을 들였어요? 그러면 K-55를 밀어놔야 돼. 근데 K-55를 개량을 했어요. K9 자주포 화력에 어떤 준하는 자동 장전 뭐 이렇게 시스템 비슷한 거를 거기다 다 적용을 했어요. 개량했어. 그쪽 이미 다 사업이 끝났고. 그러니까 당분간 이거 가지고 북한 상대로 작전이나 어떤 전쟁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수출 시장에서 이렇게 또 인기가 좋으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량력을 또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수출 시장은, 방산 수출 시장이라는 데는. 그래서 현재 뭐 K9A3 뭐까지 이제 내놨는데, 무인화시키는 거 최종 목적이. 현재는 이제 A1이죠. 뭐 APU 같은 보조 동력 장치 중심에 하여튼 뭐 중간 제대로 이렇게 조종수가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미미한 개량인데, K9A2, A3가 있는데, A2는 이제 반 무인화, 반 사람이 좀 줄인 거고, 그다음에 K9A3에서는 완전 자동화. 멀리서 이제 원격 조종해서 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이게 가격이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싸지고, 그러면 한국군은 신규 생산을 한다기보다는 관련된 키트, 내부만 교체할 수 있는 키트를 조달해서 개량만 하면 돼요. 그냥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그 자주포. 그래서 신규 발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특별한 영업을 하지 않는 한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수출에만 전력 투구하고 있는 거고, 국내 개량 사업에 대한 거는 이제 실용화 시키려면은 향후 몇 년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간과의 싸움이고 돈과의 싸움이죠. 2027년, 8년 넘어가야 돼요. 빨리 잡아도, 아주 빨리 잡아도 지금 당장에 그게 과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국산 전투기라 할 수 이제 출발점은 이제 말씀드린 FA-50인데 2013년에 실전 부대에 배치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KF-21이 등장을 했죠. 본격적으로 테스트 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외형상으로는 둘 다 국산 전투기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두 전투기의 문제점, 우리가 내부에서 지적하는 게 엔진이 국산이 아니다. F-50이 이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04, 이게 이제 F-18 호넷 전투기의 엔진이죠. 두 번째 이제 KF-21의 F-414 엔진, 이것도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 같은 엔진 회사예요.
근데 F414 엔진은 이름이 이제 바뀌었죠. 숫자가. 이거는 슈퍼 호넷의 엔진이에요.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FA50은 이제 14톤짜리 전투기 최대 이륙 중량이. 그럼 이제 경전투기에 들어가고 KF11은 좀 미디엄 하이, 미디엄급 이상, 뭐 24톤까지 최대 이륙 중량이 나오니까 24, 25톤까지 무장 장착을 하면은. 그래서 그런 차이점에서는 뭐 전투기 등급은 나눠지고 엔진은 또 단일하게 이제 미국제고. 나머지 시스템 보면은 F50은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이제 기술 지원을 이제 많이 해서 거의 뭐 50대 50으로 이제 공동 개발한 게 있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계통은 사실 저작권이 이제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에 있어서 수출을 이제 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엔진과 별도로. 근데 그럼에도 이제 동남아 시장에는 잘 팔았죠. 이라크 포함해서 폴란드 들어가고. 근데 이게 다 미국하고 가깝게 지내는 나라. 그다음 미국이 여기 판매에도 문제가 없다. 여기는 오히려 우리 미국 안보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해서 이제 수출이 다 허가 난 거죠. 근데 소프트웨어, 엔진이 다 미국제. 두 번째, KF11은 이제 소프트웨어 문제는 해결됐지만은 엔진이 또 미국제다 보니까 이것도 앞으로 수출할 때 미국이 싫어하는 나라, 미국의 안보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나라한테는 판매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진짜 순수하게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야 된다. 그러려면 엔진부터 국산화 시키자. 그래서 현재 2024년 9월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중심으로 그런 이제 발제를 했죠. 그 업계에다가 얘기를 하고 방사청에 얘기를 해서 개발해야 됩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이상 시간을 주고 예산을 다 지원해주면 개발을 완성시켜서 세 번째 국산 전투기는 이것을 달면은 우리가 수출에 문제가 없다. 물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검열을 해야 되죠. 미국이 싫어하는 나라한테 일부러 팔면 안 되고 우리 국산 엔진이 들어가도. 근데 좀 애매모호한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한테 굳이 미국의 승인을 안 받고 팔 수는 있죠. 그러니까 서방식 국가 중에서 이제 회색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흐름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보다는 이제 국산 엔진, 그 전투기 엔진을 만들어서 장착하면은 좀 더 대상국이 늘어날 수는 있죠. 앞으로는 3단계까지 이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무인화 시키는 거, 그다음에 AI 기능을 넣고 협업 전투기, 무인 전투기를 거느리며 다니는 거를 이제 그 다음 3단계에서 적용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향후에 KF-12 블로그는 한 1년 반 남았네요. 그 전까지는 이제 장거리 미사일은 현재 암남 3G 말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불안한 측면이 과도기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중국 전투기가 저렇게 파키스탄군이 운영해서 인도의 라파를 격추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뭐 좀 시간이 중간에 이제 좀 공백 기간이 있지만은 준비된 전투기가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자부심을 이제 가져도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인정받으면 이제 수출 시장에서 블록 1부터 팔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특히 뭐 필리핀 공군 같은 경우. 지금 3단계로 전력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차례 제가 뭐 강조한 게 필리핀 공군이 FA50을 추가로 발주할 것이고 그 다음 단계 F-16V를 20대를 사가는 거지 FA50이나 KF-10과 경쟁하는 게 아니다. 혼동들 하지 마시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발표하기 전까지는 혼동들을 했었죠. 필리핀 공군의 전력 증강은 국산 전투기, 대한민국 국산 전투기 두 가지를 다 가져갈 목표를 가지고 있고 중간에 끼는 게 F-16V에. 그렇게 하면은 필리핀 공군이 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빈약한 전투기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급성장을 할 수 있고 말레이시아 공군과 대등할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말레이시아 공군이 FA50 M형이라고 해서 발주를 해놨는데 필리핀 공군이 또 하는 거 보고서 또 우리 또 KF-11을 또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맞물려요. 서로 영향을 줍니다. 방사 수출에 있어서도. 동남아시아의 공군력들은 항상 경쟁 관계고 인도네시아가 뭐 A4 스카이호크 공격기를 사니까 말레이시아도 똑같은 걸 사고 그런 관계가 있고 인도네시아가 영국제 호크 경전투기를 사니까 말레이시아도 사고 그리고 뭐 서로 경쟁에 똑같은 걸 사요. 인도네시아가 F5 전투기 사니까 또 말레이시아도 사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해야 돼요. 경쟁을 시켜야 돼요. 근데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관계를 잘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또 끌어들여야 할 나라가 좀 부추겨가지고 뭐 미국도 이제 외교 상태에서 영향력을 얘기하겠지만은 브루나이도 이제 마저 우리가 전투기 좀 팔고 뭐 함정도 좀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1990년대 이제 전쟁이 걸프전이 있었고 2003년도에 이라크전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도 들어갔고 미군이 화력 지원을 이제 전차 직사포보다는 이제 이 곡사포 왜냐면 이제 그 화력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이제 작전 요구 이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주포에 이제 보면은 이라크전이나 특히 아프가니스탄전에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제 그 팔라딘 M109A6 팔라딘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환경에서는 이제 장단점이 나오죠. 뭐 산악지대라든지 사거리가 뭐 그 환경에서 짧다든지 그래서 뭐 지금 이게 또 플랫폼 자체가 M109 시리즈가 좀 오래됐다든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서 독일제 PZH-2000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도 워낙 뭐 플랫폼이 비싸고 그리고 독일군만 쓸 수 있는 좀 그런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나토 지역에 바르샤바 조약군은 해체됐지만은 이제 러시아
러시아에 이제 대비돼서 보유 유지를 했는데 대량으로 살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걸 이제 다 평들이 나 있었죠. 미국제 M109는 너무 이제 구형화됐고 개량의 한계가 도달했다. 그래서 미국도 장사정포를 이제 탑재하는 시정 자주포를 개발했는데 계속 실패하고 있다. 이게 가성비가 결국 없는 거다. 현실성이 없는 거다. 조달하기도 저건 어렵다. 또 독일제는 너무 비싸다. 너무 고성능이다. 그 와중에 이제 확인이 돼 있는 게 실전 사례가 있었던 게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연평도 거기서 이제 다 확인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국내 언론에서만 이제 회자된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야, 그러면 이게 배경이 어떻게 되냐? 이 자주포가 순수하게 대한민국에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든 거냐? 따져보니까 그 전에 기술이 어떤 그 모아져서 시작할 수 있는 게 미국제 그 소위 M109 시리즈. 한국형으로 이제 이름이 K55죠. 그거를 천여 문을 만든 다음에 바로 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그 천여 문을 제조하면서 기술이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축적이 되고 부족한 기술들은 영국제 장비를 일부러 사서 좀 결합을 시킨다든지 핵심 뭐 장비를 할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일부는 이제 뭐 유럽제 뭐 장부들이 부품들이 들어간 게 있고. 근데 결국 이제 다 국산화를 하지만은 나중에는. 그래서 뭐 파워팩도 현재 국산화에 성공했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109보다는 K55죠. 109보다는 K9 자주포가 이게 진화된 미국제 자주포에서 발전된 그리고 소위 한미연합 체계 화력 어떤 포탄이라든지 규격 그게 바로 나토 체계하고도 거의 맞아떨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성비가 조달 비용도 상대적으로 안 비싸고 독일제에 비해서 낮고 그리고 빨리 생산을 해서 줄 수 있다는 조건이 달린다. 그러니까 세일즈 들어올 때 우리가 요구한다. 이제 발주자가 빨리 줄 수 있냐면 빨리 준다는 거. 그게 다 맞아떨어지니까 입소문이 난 거죠. 그리고 이제 써보니까 산악지대 험한 지형에서도 잘 굴러가고 잘 쏘고 잘 도망가고 잘 맞고 그 미국제 K55 그러니까 M109의 어떤 그 DNA가 좋은 점만 장점만 이어받은 것 같고 이거를 한국에 발전시켰다. 그다음에 40km가 기본 사거리고 그래서 굳이 독일제를 살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게 퍼진 거죠 수출이.